우리가 목요일 수업이 있고 화요일 수업이 있는데, 화요일 수업은 주로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 본 교재에 있는 걸 나가면서 본 교재에 있는 그 팀 프로젝트에 대한 걸 발표하고 진도 나가고 발표하고 진도 나가고 하는 식으로 나가요. 화요일은. 목요일은 개인 프랙티스 위주로 나가요. 그래서 이 개인 프랙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개인 프랙티스에 대한 여러분들 작업했던 거 같이 나누고 또 개인 프로젝트 하고. 그래서 화요일은 팀데이고 목요일은 개인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목요일 날도 가급적이면 팀이 같이 앉으면은 그 개인 작업들도 팀으로 할 수 있었을 때 더 재미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팀별로 앉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팀의 자리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좋아. 그럼 왜 좋냐? 그럼 내가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기네 팀의 컬러와 관련된 공통된 포맷의 이름 카드를 만들어서 쉐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레스 코드를 갖다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 코드를 맞춘다든지. 우리 지난 학기에 연준이네 팀에 우리를 갖다가 다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코스프레를, 연준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줘라, 나중에. 그래가지고 코스프레를 갖다가 매주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갖다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얘기한 대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 시간이면 이게 이제 16일 엊그저께 여러분들 파티시페이션 여기다가 놔둘 테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화요일 날은 수업 시간 중간이나 수업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컨트리뷰션 한 게 여기 안 들어가냐 하면은 클레임을 하면 거기서 바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이걸 잘못 다 캐치를 못해서 여러분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 잘못 기재됐을까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제대로 잘 반영이 됐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 다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우리가 전 시간 것만 여기서 모을 거예요. 전 시간 것만 확인을 갖다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1시간짜리 수업이어서 워낙은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플레이가 뭐냐면은 우리 했던 컬처럴 프로브가 워낙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틀밖에 없었는데 굉장히들 잘했어요. 굉장히들 잘해서 그 중에서 한 팀만 나와가지고 컬처럴 프로브 우리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정리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나머지 사람들도 인디비주얼하게 돼요. 요번에 냈던 저도 다시 내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하고 관련돼서 추가적인 정보를 갖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얻어도 아주 좋은 방법.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화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처럴 프로브는 배경과 목표는 문화를 이해하자. 누구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줄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갖다 이해하자는 거고, 문화라고 하는 게 워낙 애매모호하고 앰비기어스하고 불분명한 거니까 이것들을 갖다 너무 하나의 이런 정확한 질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답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 묘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do하고 don't를 갖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실습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
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 주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비슷한 어떤 걸 들고 다니거나 일부러 지금 앰비규어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갖다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할 팀은 우리 10조예요. 10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10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오시고 앞으로 뛰어나오시고 다. 자, 우리 10조가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는가에 대한 cultural progress,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네, 저희가 항상 두 가지 주제로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나리오를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각을 했을 때의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꼭 바쁠 때 잔액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표현을 해봤고요. 그게 이 죽일 놈의 잔액이고요. 그리고 카드가 너무 많아. 이거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계단을 뛰어 올라오면 그제서야 카드를 꺼내야 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또 출근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출근을 신촌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좁쌀만하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질 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으면 어깨빵이라고 하죠. 막 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야 이거는 신촌역에서 또 이 사람은 퇴근을 한 사람인데 또 집에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바쁘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신촌역도 여기에 적어놓은 게 성수행도 있고 신도림행도 있는데 사실 우리야 신촌역을 자주 이용할까? 잘 알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못해서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가는 장소는 신촌역이었고요. 아침 시간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들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찍은 사진에 대한 링크가 아마 그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요거지? 네. 자, 이걸 갖다가 제일 이피션트하게 보는 방법이 뭘까? 자. 관광객 같아. 일본 관광객 같아. 아닌가? 오케이. 자, 지금 그림, 사진 본 거하고 아까 우리 PPT, 본 거하고, 자, 질문이나 코멘트. 내가 먼저 할게요. 이거 사진 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저희 다들 공감했던 게 너무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랑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진이 흔들리게 나와서 그게 좀 어려웠고요. 클로즈업 사진을 찍고 싶은데 못 찍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세 명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진 않았는데 죄송해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셔가지고
다 사실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20대 분들은 좀 잘 안 동의해 주시고 안 찍기가 어렵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괜찮다고 찍고 가요. 20대는 왜 안 지키려고 그럴까? 그 시간에 신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자, 다른 질문이나 거면 진행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들. 예선이. 또 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를 만들 때 어려운 점이 주인공을 내분으로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주인공을 설정해야 하는지 관점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좀 쓰는데 어려웠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저희들이 이런 스토리가 나오기까지 그 전에 먼저 정했던 거는 아이템을 먼저 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를 어쨌든 관찰하기 위한 컨트롤 프로그램인데 그때 저희가 교통카드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벽면 노선도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가지 아이템을 먼저 찾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보니까 이거더라라는 걸 보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충전에 줄을 서고 있거나 아니면 노선으로 쳐다보고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희가 그냥 상상의 나를 펴서 스토리를 만들어봤어요. 아이템을 미리 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고 나서 봤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걸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갖다 많이 보고서 거기서부터 패턴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기억나지만 내가 박사학위 제일 처음에 할 때 이 에스노그래피 인류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때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은 미국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행동을 하나 그것만 관찰하는 것. 그걸 갖다 관찰하고 와가지고 관찰 일지를 써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꼭 처음부터 나는 핏빛 같은 헬스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도 된다는.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봤던 건 저거 말고도 이어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셨고 넥타이를 매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지하철역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두 개.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오전 시간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오전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포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출근 시간에 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했어요. 자, 형민이까지 하고서 이제. 네, 지금 제가 저기 있는 4가지 이야기를 보니까 대부분 약간 신촌역이라는 그 공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제 생각엔 한 20대를 타겟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기에서 제가 보기엔 20대지만 혹시 원래 목표 집단을 어떤 집단으로 설정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20대도 많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충전 카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갑에 카드가 많은 거는 약간 20대를 그냥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한 결과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제 아직 단계가 아직 첫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적지는 않았지만 제일 많이 보였던 부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편리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오케이. 네. 간략히 구현을 하자면 1번에 교통카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20대가 많았고요. 2번에 스마트폰이나 벽면 노선도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른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쳐다보다 이렇게 노려보다가 이렇게 화를 내시더니 이렇게 벽면 노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는 이제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시각장애인 한 분은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걸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치면서 걸어가는 그 보도를 따라서 걸으시다 하고 부딪힐 뻔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봤었어요.
오케이. 또 붙이자면 한 가지만 딱 붙이자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여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20대의 건강한 몸을 가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장애인이나 뭐 어르신분들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붙여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컬처럴 프로브인데, 이 컬처럴 프로브란, 전환 좀 시켜줄래? 컬처럴 프로브인데, 이 컬처럴 프로브를 갖다 할 때는 미리 막 많은 걸 결정하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나는 뭐 20대를 갖다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뭘 하겠다. 이런 걸 갖다 하는 건 아니고, 러프하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너무 이걸 갖다가 잡아낼 필요는 없고요. 정해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니드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이 그 점들을 갖다 발견해내서 걔네들을 갖다 정리하고자 하는 고마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아마 저런 니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를 우리가 정하는 거는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사람들의 그 니드를 잘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자기 집 그 침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기 그 학교의 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의 주제가 IoT 환경에서의 웨어러블이라고 그랬으니까 IoT 환경에서의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뭔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걔네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용도는 무엇일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물망을 갖다 확 펼쳐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딱 좁혀가지고 들어가서 요걸 봐야지 하고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 기본적인 필로소피는 뭔가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러는 말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뭔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그 필요를 갖다 충족시켜 줄 것이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어떤 표정과 이런 그런 직접적인 그 사람들의 경험 속에 있을 거다. 그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데, 뭐 이 팀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지하철로 정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했던 이 컬처럴 프로브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각자 개인별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각자 개인별로 해볼 때 굉장히 이제 넓게 푸는 거야,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니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IoT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니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해야 될 컨셉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니드고 하나가 스페시피케이션. 이제 여러분들 스펙을 쌓아야 된다, 막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런 스펙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아주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정해졌었을 때 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스펙이에요. 반면에 니드는 그거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품을 가지고 그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 줄지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웨어러블 그러니까 뭔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몸에 차고 다니는 거, 그리고 IoT 걔네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커넥트 되어 있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갖다가 쓰자, 걔를 갖다 만들자 이런 생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랐어 이놈아. 그리고 시커먼 놈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드라고 하는 걸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베이직 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트된 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사이팅 니드가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막 학문적으로 아주 엄격한 구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여기 얘는 뭐냐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는 충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거 맞춰주겠지. 아티큘레이트 니드는 아직 맞춰주지는 못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나 그런 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익사이팅 니즈는 아, 이걸 갖다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것도 해줘? 이런 느낌.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들을 하는데 뭐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도 해요. 우연한 즐거움. 이런 얘기 하는데 이 unexpected event.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는 기계가 있었어? 아니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되게 편하네? 이런 니드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 갖다 만들어줄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은 거기에다가 테크니컬리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 이코노미컬리 그게 얼마나 피저블하냐, 돈이 되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니드는 그런 거로 했었을 때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이런 니드들을 갖다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5가지 스텝이 있어요. 이 방법론들은 항상 이렇게 스텝이 있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이게 꼭 100% 이걸 갖다 쫓아가야지 정답이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걸 갖다 해봤더니 저런 스텝을 따라서 가면은 그래도 큰 실수를 안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스텝들을 갖다 만들었어요. 크게 5가지 스텝들이 있고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 5가지 스텝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팀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 텐데, 이 5가지 스텝의 첫 번째는 로우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인터프리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오가나이즈 하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것들이 더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를 갖다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서머라이즈 하는 거. 이렇게 5단계예요.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고, 목표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한테 목표서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니드하고 관련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러프하게 무슨 IoT고 웨어러블인데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니드를 50개에서 100개를 찾는 거예요. 50개에서 100개를 갖다, 내가 좀 과장하나? 근데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많을수록 좋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요런 어떤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났었을 때 우리 그 팀에서 뭐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 이건 난 생각 못 해본 건데 사람들이 정말 이런 니드가 있겠네. 우리가 이런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팀 내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표. 그래서 물론 저런 다른 목표도 있어요. 니드가 여러 가지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가니까 이 산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 다음 번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니드가 뭐였지? 를 갖다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포인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림을 잡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림을 갖다 잡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우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로우 데이터 얻는 거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포커스 그룹을 하기도 하고 업저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잠깐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를 얻는 거고, 이 로우 데이터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컬처럴 프로브예요. 그래서 그런 컬처럴 프로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업저베이션 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이나 업저베이션 하는 걸 갖다 다 여러분들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다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한두 가지씩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씩 해보면, 직접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그 단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으니까. 몇 명이나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 도대체 몇 명이나 해야 되냐? 이런, 우리 명수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맥시멈,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갖다 한다 이러면은 맥시멈 10명, 8명. 안 한 것보다는 1명하고 인터뷰하는 게 좋고, 1명보다는 2명이 낫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8명, 9명 넘어가면은 다 비슷해진대.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뷰를 갖다 나는 50명을 했습니다. 와, 지난 주말 동안에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뭐 한 6명 해도 6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은이는 굉장히 스트롱한 임프레션을 줬어요. 체액이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냐? 하여튼 체액 관리와 관련된 다 비슷한 니들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러면은 2명만 해봐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명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갖다 특히 인터뷰하면 좋겠느냐 했었을 때 많이 추천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리드 유저들을 많이 만나라 그래요. LEAD. 여기 리드 유저다 하는 이 리드 유저를 갖다 많이 만나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리드 유저라는 거 아마 이 다른 수업에서 혹시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2010년도에 MIT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안식년을 할 때 우리 날 초청했던 양반이 리드 유저 티어리를 갖다 만든 에릭 반 히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아주 평생을 그 연구만 하셨어. 평생을 그 연구만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시는 리드 유저는 꼭 한 명의 사람일 필요 없어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디파트먼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 커뮤니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6개월 빨리 가는 사람들. 남들 막 쓰기 전에 한 6개월 일찍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6개월 일찍 쓰기 시작하고 또 남들보다 6개월 먼저 그만두기도 하지. 그렇게 하고서 이 남들보다 한 6개월 먼저 전에 그게 꼭 6개월은 아니겠지만 6개월, 1년 하여튼 그 정도의 타임 프레임으로 남들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 그런데 2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 조건이에요. 2번째 조건은 뭐냐면 어떤 니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 해결했었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에릭 바니펠 교수가 주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니면 야트, 카약 이런 거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항상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한 6개월 빨리 가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 빨리 어댑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 여기에다 요걸 좀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바꾼 거에 대한 베네핏을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드 유저라는 거예요.
아마 주위에서 소위 말하는 오타쿠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비슷한 그런 매니아 층으로 이런 그 비슷한 행태를 갖다 보이는 사람들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인터뷰할 수 있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니드가 뭐라는 걸 갖다가 아티큘레이트 할 수 있다니까. 뭐냐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니드가 있어도 그게 어떤 니드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못한다. 근데 이 니드 유저인 사람들은 그 니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특히 니드 유저에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내가 여기서 지금 요게 문제인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나 이게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걸 이렇게 아티큘레이트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고 날 뿐만 아니라 근데 내 생각인데 요걸 침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라는 솔루션까지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리드 유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당뇨 관련돼서 당뇨병을 실제로 앓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 관계자들도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얘를 갖다 가가지고 다 그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라고 그래서 한 명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좀 분배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낫다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인터뷰하는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갖다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터뷰를 갖다가 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패턴이나 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미묘한 제스처나 이런 게 훨씬 더 솔직한 힌트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갖다 좀 더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테이핑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사진 촬영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우리 이걸 지금 비주얼 프로브에서 다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컬처럴 프로브에서. 그래서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팀원들하고 같이 보면은 저기서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저기서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논의들을 갖다 좀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 이렇게 사진들 많이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많이 찍고 많이 얘기해보고 많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들어보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나는 요러 하기 때문에 요런 니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얘기, 근데 말이야, 이게 조금, 좀, 그래서, 막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니드라고 하는 포맷으로 말하자면,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돼. 그 트랜슬레이트를 갖다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들은 얘기들을 사람들의 니드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어떻게 번역을 하냐. 첫 번째는 what을 how를 얘기하지 말고 what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뭘 해줄 거냐를 얘기하지, 어떻게 해줄 거냐고 하는 부분은 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요 바늘의 요 끝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로 만들어가지고 찢어놔주면 훨씬 덜 아플 텐데 이러면은 그거는 how거든. 근데 그 what은 뭐예요? 덜 아프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what이라고. 그래서 이 how를 빼고 what으로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low data 사람들이 직접 말한 그 멘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레벨로. 그 디테일한 레벨로. 세 번째는 파지티브한 톤. 이걸로 하면은 안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포지티브한 톤으로 바꾸라는 거고, 프로덕트의 어트리뷰스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IoT 뭔지는 모르지만 something 이 디바이스가 있어. 그러면 요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의 방식이라든지 뭐 환경이 그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거 말고 요 프로덕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애트리뷰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must나 should나 이런 말 빼라는 거예요. 요게 5가지 원칙. 그래서 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요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렇게 바꾸면은 제대로 바꾼 거고 요렇게 바꾸면은 잘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보면은 아, 내가 사람들 말한 걸 가지고 어떻게 멘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리드 스테이트먼트로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그런 변형한 것들을 갖다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interpreted and need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세 번째는 걔네들 가지고 어떻게 오가나이즈를 해야 돼. 지금 골이 뭐 50개에서 300개. 저런 문장이 300개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매니저블 해야지 300개가 막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그 니드를 갖다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이 니드 하이어라키라는 거예요. 니드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니드 하나를 갖다가 저 포스트잇 카드 하나 위에나 또는 이 인덱스 카드 위에다 하나 쓰는 거예요. 50장이 나오겠지. 50개가 나오겠지. 50개에서 300개 사이에 몇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그럼 비슷한 얘기들은 스택업 해가지고 뭐 스테이블을 찍든지 같은 자리에다 풀로 붙이든지 해서 스택업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비슷한 애들끼리를 가지고서 옆에다 갖다 이렇게 뭉쳐놓으라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비슷한 애들을 가까운 데다 뭉쳐놓는다. 그 다음에는 그 뭉쳐진 애들에다가 레이블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라고 하는 레이블을 갖다가 달고, 그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뭉쳐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개를 갖다 썼는데 50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좀 발라내야 되겠지. 그래서 서브 그룹을 갖다가 몇 개 만들어라. 어느 정도 한 그룹 안에 들어가는 리드가 맥시멈 20개는 넘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을 갖다가 해놓게 되면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300개 넘겠지. 이건 실제 했을 테니까 이것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고, 이런 어피니티 다이어그램들 뭐 많이들 해요. 제일 많이들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니드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이런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야. 니드의 클러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정도의 니드 뭉치가 나오는. 이게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까지 하는 거예요. 니드 뭉치 열을. 100% 정답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서부터 모든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니트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질보다 양이에요. 양이 많은 니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니드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하이어라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하이어라키를 가지고서 이렇게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하기도 하고 통계를 돌리기도 해요. 팩터 어널리시스를 돌리거나 멀티디멘셔널한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가가지고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더 중요하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실제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 니드들을 갖다가 어떠한 니드들이 더 절박한 니드냐 하는 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당뇨병 관련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니드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환자와 관련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실제로 그 인터뷰했던 환자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뭉치가 있는데 그런 뭉치들 중에서 어떤 뭉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걸 물어보는 양식은 이런 양식들을 갖다 주로 써요. 1서부터 5까지인데 5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나는 그 니드는 꼭 만족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고 4는 정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나 안 살 것 같다. 뭐 3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나 살 거다. 첫 번째는 이제 있으나 마나다. 1, 2, 3, 4, 5를 가지고서 레이팅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 아까 들었던 그 예를 들어서 한 10개나 15개의 니드 클러스터가 있다. 그럼 걔네들에 대한 중요도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매겨가지고 제일 중요한 애서부터 쭉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그게 이 스텝에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일 나는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거 내가 정말 잘했나 이런 걸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 Are we surprised? 이걸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니드를 쭉 봤어. 니드를 쭉 봐가지고 열 몇 개를 갖다 딱 뽑았어. 클러스터를. 보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나? 이걸 갖다가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갖다 해보니까 저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런 게 중요하구나. 몰랐었네.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게 있나? 를 찾아보는 거. 그게 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라고 생각해. 이게 없으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로우 데이터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가 많아. 너무 이제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50개 쓰는 거는 금방 쓰잖아. 5명이 모여가지고 니도 50개 쓰자. 그러면은 뭐 3, 40분이면 쓸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nothing special, nothing surprise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얼만큼 풍부한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얻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풍부한 로우 데이터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디스커션 하는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걔네들을 가지고서 평상시에는 잘 못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처럴 프로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 그 집단의 문화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의 집단이다. 그랬을 때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우리가 문화를 모르니까 그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나 멘트나 그 표현 방법이나 또는 자주 가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다양한 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컬렉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할 모든 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로우 데이터가 됩니다. 가급적 많이, 그래서 걔네들 갖다가 가급적 많이, 그리고 가급적 다양하게 그렇게 콜렉트해서 여기에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요런 니드 하이라키를 갖다 아까 보여줬던 그 니드 하이라키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 일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지금 하이라키가 2단으로 돼 있어요. 큰 레이블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니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3단으로 가도 돼요. 4단으로 가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 하이라키가 얼마나 깊을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2단으로 가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갖다 매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4단, 5단 가서 아주 우리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큰 니드가 있는 것 같다. 니드 클러스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쪽 위에. 오케이. 자, 질문. 강원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을 그
그분들의 뭐 대상으로 해야 하는 궁금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충족의 관점으로 이게 니즈를 충족해주는 관점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지티브한 니즈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있는 것들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충족시켜주지 못한 기능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거 역시 그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건 말을 할 때의 의미지 그걸 갖다가 꼭 모든 걸 넣어줘야 된다, 빼줘야만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뺨으로써 오히려 더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럼 빼도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으로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 할 때 그걸 꼭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물론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들 가지고서 발표를 했고 그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런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그쪽 뭐 전문가라든가 그쪽의 실제 사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는 게 더 이피션트 하긴 한데 너무 딱 포커스 해가지고 우리는 뭐 당뇨병 3기 환자 막 이렇게 딱 포커스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은 러프하게 잡아서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걸 진행하면서 니드가 좀 더 명확하게 딱 드러나고 그런 니드를 또 이 IoT를 가지고서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포커스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이 역시 국문과라서 역시 표현이 좋다. 없는 거야? 없어요. 세계래. 지금 예시를 보이신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제품에 대한 개념이나 사람들이 쓰는 걸 어떻게 충족시켜주는지 기존에 있는 제품을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웨어러블을 사용한 서비스인 것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비스도. 근데 가급적이면 제품이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웨어러블을 갖다 그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그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는데 그걸 디바이스가 전혀 인벌브 돼 있지 않은 100% 서비스 뭐 스타벅스 커피점을 갖다 늘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는. 연숙. 빌드 스테이트먼트들을 저렇게 계층화시켜 보면은 그중에서도 좀 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거고 이를테면 아까 뭐 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거가 있을 거고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스러운 욕구가 있을 텐데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질문지 아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 있으나 많아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준 말고 조금 자의적으로 선택해도 돼요.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샘플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 이 샘플 말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 왜냐하면은 그게 unexpected and surprise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우리 도메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더니 이런 니드들이 더 높이 올라왔다. 그래도 돼요. 꼭 몸에 찰 필요 없어요. 손에 들고 다녀도 되고, 그 웨어러블의 특징은 웨어러블 할 정도로 작고 이동이 가능하고 항상 나랑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꼭 몸에 부착이 되거나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손에 차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폼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해요. 비슷한 것끼리 묶고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위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비슷한 거에 대한 기준은 복잡해지면 한없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니드를 갖다가 여러분 팀원들이 같이 읽으면서 요 니드하고 요 니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면 그 하위 기준에 있는 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그렇지. 상세하게 만든 것 같다고 이런 그렇지. 예, 예. 자,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통계로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통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해가 더 많이 돼. 자, 또요? 없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봅시다. 그래서 이메일이 좀 있어가지고 왔어요.